하비는 실성한 듯한 눈으로 여리를 바라보았다. 꿈인 줄 알았다. 내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을까봐. 왜 달을 구했죠? 나는. 내가 떨어지던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어. 그게 죄책감이든 집착이든 모르겠어. 여리는 말을 잃었다. 하빈의 눈 속엔 분명 슬픔과 미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리를 부축해 불가에 앉히고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그녀를 구해냈는지를 조용히 설명했다. 나도 이곳에서 도망쳐 나왔어. 내가 궁을 떠나기 전 남긴 말. 그리고 내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내 뒤를 쫓았어. 여리는 혼란스러웠다. 하비는 분명 그녀를 감시하고 제어하던 자였고 왕의 눈과 귀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여리는 그런 그의 시선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편 궁에서는 이미 여리의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퍼져 있었다. 유화왕후는 이 사태를 명분으로 자신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왕의 실권을 흔들기 위해선 귀궁이라는 존재의 불안정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폐하 열형공주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옵니다. 국내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사옵니다. 유화, 내 수작이겠지. 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아이는 내 딸과도 같았어. 그런 아이를 내가 해하려 했다고 믿는가? 폐하가 아닙니다. 하지만 폐하께선 이미 판단 능력을 잃으셨습니다. 국보는 흔들리고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너무도 많았고 그를 둘러싼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여리를 중심으로 퍼지던 음모의 그물은 결국 왕위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편 궁에서는 이미 여리의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퍼져 있었다. 이화왕후는 이 사태를 명분으로 자신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왕의 실권을 흔들기 위해선 귀궁이라는 존재의 불안정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폐하, 열형공주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옵니다. 국내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사옵니다. 유화, 내 수작이겠지. 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아이는 내 딸과도 같았어. 그런 아이를 내가 해하려 했다고 믿는가? 폐하가 아닙니다. 하지만 폐하께선 이미 판단 능력을 잃으셨습니다. 국보는 흔들리고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너무도 많았고 그를 둘러싼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여리를 중심으로 퍼지던 음모의 그물은 결국 왕위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한 가지 묻지요. 누가 당신을 살해하려 했습니까? 여리는 대답 대신 하빈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이 궁 안의 모두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가둔 자들은 오히려 그 굴레에 갇히게 될 겁니다. 왕과의 독대에서 여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귀궁의 환생이며 예언된 재앙과 복을 동시에 품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 그 정체는 바로 왕과 유화왕후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전하의 어머니, 선왕후께선 예언을 듣고 저를 멀리하려 하셨습니다. 유화왕후는 반대로 그 힘을 손에 넣고자 했죠. 그리고 전하께선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누구도 저를 온전히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묻지요. 누가 당신을 살해하려 했습니까? 여리는 대답 대신 하빈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이 궁 안의 모두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가둔 자들은 오히려 그 굴레에 갇히게 될 겁니다.
왕과의 독대에서 여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귀궁이 환생이며 예언된 재앙과 복을 동시에 품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 그 정체는 바로 안과 유화왕후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전하의 어머니 선왕후께선 예언을 듣고 저를 멀리하려 하셨습니다. 유화왕후는 반대로 그 힘을 손에 넣고자 했죠. 그리고 전하께선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누구도 저를 온전히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그는 무너진 눈빛으로 여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말엔 원망도 집착도 없었다. 오직 깨달음과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여리는 궁을 다시 떠나기로 한다. 하빈과 함께.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유화왕후와 대면했다. 당신의 승리입니다. 궁주. 아니요. 제 승리는 이 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주도, 예언도, 피로 물든 계보도 이젠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 당신 배속 아이까지 말입니까? 여리는 순간 눈을 감았다. 유화왕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리는 덜지 않았다. 그 아이에겐 귀궁의 운명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여리는 깊은 숲을 벗어나 북쪽 변방에 가까운 한 사찰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사찰은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었고 수십 년간 무너진 채 방치되었으나 누군가 다시 손을 보아 쓸 수 있게 만든 흔적이 있었다. 하비는 그곳에 여리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불을 피웠다. 바람은 차가웠고 여리는 날이 갈수록 피로에 지쳐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다. 여기, 어릴 때 내가 숨어 지내던 곳이야. 난 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사찰에서 형제들과 함께 자랐어. 그 형제들이란 모두 죽었지. 병사들의 검에 귀궁이 태길로 나를 제외하고 다 죽었어. 여리는 침묵했다. 하빈의 고백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슬픔과 분노는 그녀의 가슴을 쿵쿵 때렸다. 두 사람은 무너진 불상 옆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여리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비가 멈춘 궁. 적막함 속에서 여리와 하비는 손을 맞잡고 궁을 떠났다. 그들의 등 뒤엔 수많은 진실과 거짓, 그리고 풀지 못한 복선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자유가 존재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시 귀궁이라는 이름이 속삭였다.